뉴욕 증시가 장중에 29,000포인트를 넘기면서 상승 흐름을 보였지만 장 마감으로 가면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혼조 양상으로 마무리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지표와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들, 이런 것들은 지수의 방향과는 조금 다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증시를 움직이는 재료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발표됐었던 경제지표에 대한 이야기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만원이 코앞에까지 다가온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의 주가가 잘 올라가게 되면 증권사에서 하는 일들이 있죠. 바로 목표 가격을 상향 조정시킨다는 건데, 최근에 삼성전자의 목표 가격을 상향 조정시키는 증권사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액면분할 전 가격으로 환산을 시키게 되면 굉장히 높은 가격까지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움직임, 그리고 증권사들은 어느 정도까지 삼성전자의 주가를 목표 주가로 잡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칼 이야기가 요즘에 떠들썩하죠. 반도건설이 그동안 조용히 하고 있다가 경영에 참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밝히면서 한진칼 분쟁이 완전히 안개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일단 주주들에게는 나쁜 소식은 아닐 것 같은데요. 반도건설의 경영 참여 소식, 과연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인지, 한진칼의 운명은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11일입니다. 변동성이 좀 컸었던 그런 한 주가 지나가면서, 그에 따라서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답답했다라거나, 조금, 불안했다라거나, 좀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느낌들도 많이 좀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삼성전자를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 잘 나왔어, 괜찮았어, 이런 얘기도 좀 만들어 보셨을 것 같고요. 또 주 후반으로 오면서 변동성이 조금 이제 회복이 되면서 주가를 상승 흐름으로 밀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보였었기 때문에, 주말이라고 하더라도, 또 이번 주에 변수가 굉장히 많았다고 하더라도 전약 후강보다는 전약 후 회복의 어떤 흐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시장이 밉다거나 나쁘다거나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한 주간 이야기 일단은 이 정도로 한번 이야기 해보고요. 자, 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시장은 일단 혼조세, 약간 약보합 정도로 예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혼조세 양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 초반에는 29,000포인트 넘어서면서 신고가 흐름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시장이 아주 힘빨이 좋다는 이야기죠. 여기다 대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최고의 순간은 오지 않았다, 아직 멀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번 연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인식을 좀 하겠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좀 이용하기 위한 주가 상승,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트럼프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연준을 압박해가지고 금리를 계속 내릴 수 있도록 이야기했었죠. 금리를 내린다는 것은 일단 경기 부양에 대한 이야기, 시장에 돈을 푼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주가는 상승 효과를 보게 됩니다. 주가가 좀 올라가야지만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런 지지층들의 지지를 더 많이 얻을 수 있겠죠. 힐러리 쪽, 지금 힐러리가 나오진 않겠죠. 근데 이제 이 민주당 쪽과 보수당 쪽의 어떤 성향을 좀 놓게 보면, 이번에 트럼프가 땡겨온 표들을 좀 특징적으로 좀 살펴봤을 때 민주당하고 좀 성격이 좀 갈라지는 게 좀 있어요. 물론 이제 잘 섞여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트럼프는 블루칼라, 즉 농민들이라든지 이렇게 좀 노동자들을 위주로 많이 표심을 공략했었고,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뼛속까지 미국인인 이런 사람들 위주로 아메리칸 퍼스트, 즉 미국 최고, 미국 우선주의를 먼저 심어줬다는 이야기죠. 당신들이 먼저 잘 살게 해주겠습니다, 다른 나라 도와주지 않겠습니다, 이게 트럼프의 공약이나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과의 어떤 약간 불균형하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무역에 대한 분쟁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냈고, 자국의 이롭게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고쳐나갔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미중 무역 분쟁이 해소가 되는 그런 내용들은 트럼프의 지지층을 더 두껍게 만들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트럼프는 이제 계속적으로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직 최고의 순간은 오지 않았다. 더 가야 된다. 아직 멀었다. 기다려라.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미국 증시에 대한 어떤 상승 효과는 당분간은 더 누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지표도 좋게 나왔어요. 지금 12월 미국 비농업 부문 고용 증가 규모가 시장 예상치보다도 적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은 그 고용지표가 이건 안 좋게 나온 거라고 지금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임금 상승률도 뭐 예상보다 부진했었고 뭐 그런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실업률이 모두가 이제 그 주목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업률 같은 경우는 반세기 만에 최저치인 3.5%를 유지했다. 자, 고용 증가의 규모는 좀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의 어떤 그 모양새들은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실업자가 많지 않고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 뭐 고용 증가라든지 뭐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 없는 거거든요. 늘어났다가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뭐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이제 12월 달에 14만 5천 명 정도가 늘어나긴 했는데, 그 시장 예상치는 이제 16만 명이었죠. 그러니까 1만 5천 명 정도 차이가 조금 있어서, 현재로 보면은 이제 시장의 이제 이 고용지표를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은 약간 실망을 좀 했을 것이다. 그래도 실업률이 좋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용지표는 부진했어도 장중 신고가를 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어차피 사람들도 인정하겠죠. 뭐 전달에 만약에 그 일할 사람들 100명을 뽑았어요. 그런데 이번 달에 또 100명 뽑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럼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고용이다라고 생각했을 테고요. 대신에 이제 일단 실업률이 최저치를 찍고 있다는 것은 체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느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옆집 그 토마스가 백수로 있다가 이번에 직장을 구해서 갔다더라. 뭐 이제 우리 마을에 백수들이 점점 좀 줄어들고 있더라. 뭐 이런 정도의 어떤 느낌들을 실생활에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미국의 실업률이 이 밑으로 쭉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오래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실질 경기가 살아나게 됩니다. 뭐 생각해보세요. 그냥 그 놀고 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용돈 타서 써야 되는 거고, 또 그래서 돈 쓰기도 굉장히 좀 눈치 보이고 자유롭지 못하죠. 근데 내가 직장에 나가서 월급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내가 돈 쓰는 게 자유롭죠. 눈치 볼 것도 없고요. 난 이 정도 쓸 거야. 내가 벌었잖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소비가 조금 늘어나게 되고요.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상권이 회복이 되죠. 그러니까 기업과 어떤 사람들의 어떤 경제 활동에 대한 관계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나가서 돈을 벌어오게 되면 그 돈을 가지고 소비를 하게 되고요. 소비라는 것은 뭐예요? 다른 회사의 제품을 사들이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다른 사람들 어떤 노동력을 돈을 주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소비가 늘어나게 되고, 그 장사가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장사가 잘 되면은 이제 기업이든 사람들이든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투자를 하게 되면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하게 되고, 더 많은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고, 뭐 이렇게 선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경기는 지금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소비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실업률이 굉장히 낮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어떤 풀이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 뭐 지표는 좋았다 나빴다를 판단하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지수도 그렇게 조금 걸쳐져 있는 듯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그래도 장중에 29,000포인트라는 정말 새로운 영역을 한번 넘겨다 봤다라는 거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추세는 우상향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 여기에도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야기 빼놓을 수 없겠죠. 얼마 전에도 이제 삼성전자 리포트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드렸을 거예요. 목표 가격을 좀 올려잡는 그런 증권사들, 모 증권사가 74,000원까지 올렸었던 걸로 기억을 좀 하는데, 이렇게 삼성전자가 최근에 주가 흐름을 계속 올리게 되면서 목표 주가
즉 삼성전자가 어디까지 갈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증권사의 그 목표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에 주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4분기에 실적이 좋게 나온 것은 다 아시는 얘기죠. 7조 1천억 원, 시장 예상치는 6조 5천억, 그래가지고 한 6천억 가량의 더 영업이익이 더 늘어난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삼성전자가 속해 있는 이 IT 업종군들이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삼성전자뿐만이 아니고 하이닉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되어 있는 부품주들, 뭐 소부장이라고 하겠죠. 이게 정책적인 또 수혜를 받으면서 이 전반적인 이 덩어리들을 뭉뚱그려가지고 치고 올려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상황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이 부분은요, 삼성전자 하나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삼성전자와 그 옆으로 들어가 있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삼성전자와 그 아이들, 네, 삼성전자와 아이들, 뭐 이렇게 봐도 되겠고요. 관련 기업들까지도 다 같이 끌고 올라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IT 업종에 대한 기대감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또 나옵니다. IT 업종은 외국인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그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IT 업종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많이 쏠리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수급에서 어떤 상황을 좀 알 수 있냐면, 그 매수세가 들어올 때 그 성격이 외국인들이라면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식으로 흐름이 만들어지게 되냐면, 주가가 하락하던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일정 구간까지 하락을 하게 되면 기관들이 들어와서 방어를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방어 물량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그 시점에서 외국인들이 추가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단기적 차익 실현에 나온 부분들을 기관들이 빼서 외국인들에게 넘기고요. 외국인들은 그 매수를 더 강하게 받으면서 뭐 공매도 쇼커버링도 같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주가를 크게 뛰어 올리게 되면 그 자리에서 개인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뭐 항상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가 들어오는 이런 수급 상황들은요,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업황도 좋고, 뭐 전체적으로 뭐 일본의 수출 규제가 뭐 저는 아직도 이 반도체 업황을 돌리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악재가 호재를 바뀌는 그런 재료가 나타났었기 때문에 이 업종에 더욱더 기대감이 컸던 게 아닌가 생각하네요. 자, 목표 가격을 제시한 기업들 좀 볼게요. IBK 투자증권은 57,000원을 목표 주가를 했었는데 이미 돌파가 됐죠. 그래서 68,000원으로 목표 주가를 올려잡았습니다. 이게 가장 많이 올려잡은 퍼센트래요. 지금 현재가 대비해서 약 19% 정도 상승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높게 잡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NH투자증권이나 하나금융투자, 키움증권들이 모두 상향 조정을 했는데, 가장 이제 높게 형성된 가격대가 74,000원까지 형성됐다고 합니다. 74,000원이면요, 여기다가 50을 곱하면 되거든요. 75, 35, 네, 54, 20. 그래가지고 얼마쯤 될 것 같아요? 350, 네, 2만원, 네. 350, 2만원인가요? ha여튼, 50을 곱하면 7호 35니까 350만원을 보시면 되겠죠. 야, 350만원이면은, 네. 삼성전자가 이제, 어쨌든 역사상 신고가를 얼마 전에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신고가 흐름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그 기록경신에 대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일단은 뭐 너무 고점에서 매수했다거나 지금 막 이제 몰빵 쳐서 들어가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닌 이상은요, 계속 들고 가시는 전략을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매수 같은 경우도 뭐 나쁘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단기적 상승이 좀 형성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 들어가기보다는 소량만 담아놓고 향후 추세를 보는 게 맞습니다. 단기적 상승 이후에는 조정이 들어오기 쉽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들어가게 되면 낼름 들어가자마자 물릴 수도 있다는 거 아셔야 되겠죠? 네,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이야기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세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진 쪽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한진 그 그룹의 움직임들이 조금 애매하죠. 네, 뭐 말도 많았었고요. 그 딸하고 아들하고 싸우고 뭐 엄마가 딸 편에 붙었다가 뭐 집에 가서 뭐 뭘 때려 부시고 뭐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한진그룹이 이제 주주총회를 조금 있으면 하게 됩니다. 조만간 주주총회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오게 되는 게 지금 조양호 그 전 회장님이 이제 그 별세를 하고 나서 자식들에게 이제 아무런 어떤 언질이 없이 그냥 갑작스레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분을 이제 나눠 가진 상태에서 누가
경영권을 가질 것이냐, 이런 그 싸움이 좀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요, 사실은 이제 이 한진에 대한 또 대한항공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뭐 갑질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때는 막 뭐랄까, 가족들이 뭉쳐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여도 지금 잘 될까 말까 하는 상태인데 서로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구도를 좀 보게 되면 조원태 지금 회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 조원태하고 그리고 조연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겠죠. 네, 이 두 남매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현태 회장과 조연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분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조현태 회장이 지금 6.5%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연아 전 부사장이 6.49, 거의 뭐 똑같은 수준인데, 여기서 이제 조연아 편을 들고 있는 게 이제 조원민 한진칼 전무죠. 이 사람이 이제 6.4%, 그 다음에 이명희 엄마죠. 엄마가 이제 5.3%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원민 전무하고 이명희 고문은 조연아 전 부사장의 편일 것이다.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쏠려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원태 회장의 우호 지분이 지금 현재 있죠. 현재 있는 상태라서 지금은 팽팽한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조원태 회장의 이제 우호 지분은 이제 델타항공 쪽이 이제 10%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틈을 타가지고 이제 공격으로 들어온 이제 사모펀드가 있죠. 네, CGI 강성부 펀드죠. 이 강성부 펀드가 지금 현재 지분율 보게 되면 17.3% 정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특이사항이 좀 나온 게 뭐냐면, 이제 반도건설이 계속해서 이제 매수를 해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보면은 이제 반도건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제법 세요. 네, 지금 현재 계속해서 사들여 왔었기 때문에 지분이 제법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법 네, 이 반도건설이 어느 정도까지 지분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반도건설의 지분율은 네, 뭐 기존에 이제 6.28% 정도였는데 이게 이제 8.28%로 늘어났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제법 좀 세진 모습이 좀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뭐 대우건설로 나오는데, 이 대우건설의 지분을 100% 반도건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도가 들어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분은 이제 8.2%로 파악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들어왔다라고 되어 있는 거긴 한데, 이 대우개발이 전 조양호 회장하고 친분이 있는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회장이 어떤 권유를 통해서 이 매수가 됐었던 부분이어서, 지금 이 반도건설이 들어온 부분들은 조양호 회장의 어떤 연관고리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아들 쪽으로 좀 붙지 않을까, 이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조원태 회장 쪽에 내용이 좀 들어가지 않을까. 뭐 혼자서 이제 뭐 8% 가지고 독단적으로 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 이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되느냐에 따른 어떤 부분들이 좀 나타나게 되긴 할 텐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일단 지분 싸움이잖아요. 지분 싸움이기 때문에 이 지분 싸움에서 뭔가 의결권을 더 가져오게 되고 뭔가 자기만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요, 싸워야 됩니다. 뭘로 싸워야 돼요? 지분율로요. 지분율을 높이는 방법은 주식을 많이 사들이는 것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분 싸움이 만약에 벌어지게 되면은요, 대체적으로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는 경향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뭐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시리라고 좀 생각합니다. 물론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한 차례 많이 튀었다가 이제 연말 시점에서 살짝 들어와서 다시 연초부터 슬슬 다시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 주가는 내려가는 것보다는 상승 쪽으로의 가닥을 더 잡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진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 하시면서
조금 상황을 지켜보시는 거죠. 우리들은 그냥 일반 주주이기 때문에 싸움은 그쪽에서 하는 거고, 우리는 재밌게 구경하고, 거기서 떨어지는 떡고물을 받아먹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들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지분 이런 싸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주가 상승으로 연결시켜주면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챙기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뉴욕 증시가 고용지표는 약간 부진했지만 실업률은 낮은 상황으로 만들어지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가 되었다. 장중에 29,000포인트 넘기기도 했었는데, 이제 장 후반부 가면서 좀 흔들려서 이제 약보합 수준으로 마무리됐다. 이렇게 말씀드리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은 아직 상승 추세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가 계속해서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증권사들이 삼성전자를 그냥 두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도건설이 지금 경영참여 목적으로 한진칼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데 지금 남매 난이니 뭐니 해가지고 이야기가 좀 시끄러운 상태에서, 지분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일단은 지분을 많이 확보하는 쪽이 이 대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막상막하인 상태이고, 그 다음에 어느 쪽으로 움직일 것이냐에 따라서 이것들이,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요. 아마도 이제 지분 경쟁을 위한 주식을 사들이는 행동이 계속 나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일단 보유 관점들 계속 유지하시는 게 맞는 전략이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책 한 콕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거래는 아내를 선택하는 일과도 비슷하다. 많은 구체적인 사항들이 어느 정도 세심하게 검토되어지고 그런 다음 거기에 비합리적인 편애라는 강력하고도 지배적인 요소가 더해진다. 이게 뭐냐면 연애할 때는 이것저것 재죠. 결혼하기 전에는 재산도 재고 너 돈 얼마 모았어? 어디서 살 거야? 가족 계획은 어떻게 돼? 막 재죠. 그러고 나서 이제 결혼을 딱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다른 것들은 필요 없어. 그리고 세상에서 오직 내 편.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그렇지 않은 부부들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결혼하고 나면 비이성적인 편애가 들어간다. 그냥 남들이 내 가족을 욕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열받잖아요. 막 싸우는 거죠. 설사 우리 가족이 잘못을 했더라 하더라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막 같이 보호해주고 싸워주고 그런 비이상적인 그런 행동들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주식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막 이것저것 재면서 열심히 이제 분석하다가 주식을 일단 사게 되면 그 주식을 그냥 너무나 사랑해버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는데, 주식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러지 말고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말씀해 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좋은 시간 잘 보내시고 주식 생각은 조금 덜어놓으시고 주식 고민은 이제 일요일 밤부터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좋은 주말 되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